바른생활 학생봉사단 여러분, 먼저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바른생활 학생봉사단이 벌써 10기를 맞았네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10살이 된 만큼 좀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나눔 활동 기대할게요. 바른생활 학생봉사단을 운영하는 바르게 살기 운동도 전국 80만 회원들이 방방 곳곳에서 나눔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봉사활동, 태풍 피해가 심할 때는 수재민 돕기 활동, 다양한 급식 지원 활동, 다문화 가족 지원 활동, 김장철이 되면 김장 나눔 활동, 특히 최근에는 티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부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우리 바른생활 학생봉사단도 올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한 나눔 활동으로 함께 사는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봉사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 나갈 나눔 활동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알게 모르게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건강하게 지탱되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반대로 나눔 활동은 남의 일이야 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아직은 제가 가진 것이 없어요. 혹은 제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나눌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가진 것이 많아야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나눔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눔을 실천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1957년) 고아로 출생한 김우수님은 12살에 고아원을 뛰쳐나가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젊은 날을 보내던 어느 날, 어떤 잡지에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는 그 사연을 읽으면서 어릴 적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그래서 비록 중국집 배달부로 일했지만 적은 월급을 나누어 매달 가난한 아이들을 도왔답니다. 그러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상에 대한 불만보다는 삶의 보람이 찾아왔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돕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웃과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사람, 도움을 받을 때에만 그것에 보답하는 균형적인 사람. 여러분 생각에는 이 3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은 부류는 누구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확률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나눔을 실천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기간에 성공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지속되는 시간 속에 사회에서 인정받고 신뢰도를 쌓아 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답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중학교 진학도 포기한 채 돈을 벌어야만 했던 배정철 대표. 어린 시절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삶을 포기할 수 없었고 부지런히 일해 마침내 자기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수없이 많은 나눔을 실천합니다. 병원 기부, 어린이 환자를 위한 후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무려 50억 이상을 기부해왔답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이왕이면 기부왕 집에서 밥 먹자라는 사람이 많아져 가게는 더욱 번창하게 되었답니다. 나눔은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준답니다. 여러분, 내 재산이 오롯이 나만의 것일까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 사회, 그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개인의 부, 개인의 노력도 물론 크겠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 도움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부의 사회 환원은 어쩌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사회에 다시 돌려주는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세계적 투자자 워렌 버핏을 아시나요? 세계 3대 투자자로 일컬어지는 그는 그의 재산에 대한 상속에 언제나 인색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모으는 방법을 물려주겠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는 이미 2006년에 자신이 평생 번 돈의 4분의 3을 사회에 환원했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만 유산을 사회에 환원할까요? 우리 주위에는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유산을 자식이 아닌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자신의 아파트와 예금 모두를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유산 기부한 전직 철도공무원 김창락님은 세상을 떠날 때 할 일을 찾아서 기쁘다라는 말로 겸손의 마음을 표현했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습관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많은 습관들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눔도 습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난한 삶을 살아온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용돈을 주시며 반드시 용돈의 10%는 이웃을 위해 쓰거라 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충분하지 않았던 용돈이지만 그는 늘 이웃을 위해 용돈의 10%를 기부해왔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석유왕이었던 록펠러였답니다. 그는 성공한 후에도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3분의 1은 자기가 쓸 돈, 3분의 1은 미래를 위해 저축할 돈, 3분의 1은 이웃을 위해 쓸 돈으로 나누어 쓰라고 했으며 이것은 록펠러 가문이 나눔의 대표적 가문으로 칭송받는 기초가 되었답니다. 세계적인 부호들만 나눔을 습관처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출근과 함께 10,000원을 기부하는 이영진 씨는 습관처럼 남을 돕자. 그러면 나눔은 바이러스처럼 사회에 퍼져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메랑을 아시나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사냥을 위해 사용한 이 부메랑은 한쪽 끝을 잡고 던지면 원을 그리며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부메랑 효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떤 행위가 애초 목적한 바와 다르게 다시 돌아오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나눔의 부메랑 효과를 알고 계신가요? 작은 나눔의 시작은 자신도 모르게 큰 나눔의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28세의 그녀에게 다가온 이혼과 해고. 어리고 4개월 된 어린 딸. 가난은 그녀의 꿈인 작가가 되는 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카페에서 글을 썼으며 갓난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마지막 손길은 다름 아닌 영국의 복지급여였습니다. 영국 사회의 나눔 시스템인 복지급여 덕분에 그녀는 그 꿈을 이루었고 마침내 출간된 책이 바로 해리포터랍니다. 맞습니다. 그녀가 바로 조앤 롤링입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히트작인 해리포터 덕분에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녀의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며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보호시설 아동들과 에든버러 대학에 엄청난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녀는 그녀를 있게 한 영국의 복지에 감사하며 영국의 납세자로 남겠다고 말했답니다.
28세의 한 여성이 받게 된 영국의 복지가 다시 돌아와 영국의 복지를 더 살찌우는 납세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눔을 실천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나눔을 실천할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나눔의 실천은 과연 나눔을 받는 사람만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1988년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는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급여를 받는 노동에 참여한 집단과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의 면역 기능 변화를 검사하였는데요.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활동을 하였지만 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에서 월등히 높아진 면역 기능이 확인되었답니다. 또한 미국인 의사 앨런 룩스의 책에서 언급한 헬퍼스 아이, 즉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서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로 증가하는 만족감을 더 높인다는 말입니다. 살펴본 대로 나눔의 실천은 나눔을 받는 사람은 물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까지 행복하게 하는데요. 우리 바른생활 학생봉사단도 올 한 해 열심히 나눔을 실천해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나누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바른생활 학생봉사단 화이팅!